네, 안녕하세요. 그 비트나인에서 수석보로 근무하고 있는 윤재영입니다. 예,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앞서 세션보다는 많이 가볍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에 포스트그래 17 베타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기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였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스트그레의 뭐 여태까지 뭐 역사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베타 릴리즈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피처들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피지가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전에 요 장표는 아마 지난 미더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픈 소스 넘버 원 데이터베이스 DBMS 포스트그레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이제 어떤 포스트그레 관련 그 전문가가 썼던 내용을 발췌한 내용인데, 포스트그레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월드를 다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티클을 하나 발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OSS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로 이제 기술이 확대 적용이 돼가지고 포스트그레 에코시스템으로 자리를 굳건히 잡았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 정리를 해줬는데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AI 부분, 그리고 GIS나 NoSQL, 그리고 뭐 OLAP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포스트그레를 활용해서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소개한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 장표는 이제 지난 미더에 대한 리마인드성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히스토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제 뭐 포스트그레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97년부터 이제 6.0 버전으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97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좀 텀이 좀 긴 상태에서 2010년에 9.0이 릴리즈가 되었고요. 특이할 점이라 하면은 이제 2016년까지는 메이저 버전이 이렇게 카운팅 되진 않고 대부분 이제 마이너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그런 형식으로 포스트그레가 디벨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동기화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브린 인덱스 등 이제 내부적인 그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메이저 업데이트가 진행된 거는 2017년 10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포스트그레스가 하반기에 이제 메이저 버전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10, 11, 12 이렇게 나가서 지난 2023년 하반기에 16버전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16 버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SQL 제이슨에 대한 그 지원 강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 장표를 쭉 보고 좀 느낀 게 이제 내부적인 인덱싱 기술에 대한 효율화도 계속 진행이 됐지만 레플리케이션 쪽이나 파티션이 이런 쪽에도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 디벨롭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은 포스트그레 16이 최신 버전일 거고요. 포스트그레는 기본적으로 이제 5개 버전을 릴리즈 데이트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에 16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12 버전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 17 버전이 나오게 되면 아마 12 버전의 지원은 공식적으로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제 2024년 5월 23일에 정식으로 이제 17 베타 1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포스트그레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베타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요 아티클의 그 아래에 보시면은 메인 피처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 이 내용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포스트그레 홈페이지에서 릴리즈 노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좀 스터디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백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제 DB를 청소하라 요건데, 포스트그레만 있는 그 사상인데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정리한다, 요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갱신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뭐 삭제되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내에서 같은 데이터가 갱신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씌워지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A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포인터가 잡혀가지고 그 A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A라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봤을 때 그 A라는 거를 뭐 A 다시 뭐 A 다시 다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갱신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페이지 내에 있는 A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A는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남아있고 그 결과 값에 대한 포인트가 변경이 됐는데 요거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데드 튜플이라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는데 계속 그곳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MySQL하고 조금 다른데 오라클이나 뭐 MySQL 같은 이제 언더 세그먼트를 사용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포스트그레는 이제 한 페이지에서 그것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스트그레 MVCC 정책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돼서 개발이 된 결과가 이 백큐입니다. 그래서 그 백큐에 대한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응형 기술틀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논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논문들이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좀 한글화된 그런 게 없어서 그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응형 기술을 사용해서 오토 베큐이나 베큐을 사용했을 때 이제 데드투플 처리할 때 이제 뭐 용량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로 좀 더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 16 버전까지는 이제 요 백큐 처리를 할 때 할당할 수 있는 용량이 1GB까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처리 속도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17에서 요 알고리즘을 도입해 가지고 간단한 배열을 사용해서 좀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메모리 효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좀 할당 용량에 대해서 1기가 이상으로 되면 어디까지 되나 그걸 찾아봤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G 어널리시스라는 곳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PG16과 PG17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오토 베큐을 진행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제 위에가 PG16이고 아래가 이제 PG17입니다. 그래서 PG16 같은 경우는 계속 베큐이 일어나고 시프 비우고 그게 왔다 갔다 스타카토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PG17 같은 경우는 그냥 스캐닝 한번 하면은 그냥 쭉 이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메모리에서 계속 확인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백큐이 이루어지면은 계속 이제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면서 그 데드투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를 백큐했을 때 PG16 같은 경우는 12분 53초 정도가 걸렸고 PG17 같은 경우는 10분 19초가 걸렸습니다.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피처 설명드리기 전에 뭐 간단하게 좀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넣었는데 그 비트리 인덱스에 대해서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리마인드식으로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비트리 인덱스에 대한 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컨셉은 균형 트리로 모든 리프 노드가 같은 레벨에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트레 인덱스에 대한 예시를 잠깐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만약 19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 파란색이 이제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19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양쪽에 있는 값을 비교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19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네. 그러면은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1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려왔는데 14하고 16이 있어요. 근데 19는 14보다도 크고 16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우측에 있는 노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19가 있네 하고 이렇게 찾게 되는데 비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포인터에서 그 양 옆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원하는 값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브린 인덱스는 이제 포스트그레 9.5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인덱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비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덱싱을 하는데 브린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인덱싱을 하지 않고 대표되는 블록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만을 저장해가지고 비트리보다 상대적으로 인덱스가 적고 갱신이 빨라가지고 좀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우 이제 테이블이 큰데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브레인 인덱스의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지 이제 단점은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이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례대로 소거되지 않고 뭐 무작위로 뭐 지워진다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성능에 대한 뭐 드라마틱한 뭐 좋은 점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브린인에 대해서 특정 인덱스에 대한 최대 최소값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색 범위를 거기서 이탈할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현저히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비트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브린은 브린은 물론 이렇게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이제 특정 범위만 이렇게 쪼개서 관리가 되면 좋지만 모든 그 구조가 모든 이제 비트리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메인 피처 중 하나가 이제 쿼리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리 인덱스 쿼리 실행 시간 효율이 향상이 되었고, 브린 인덱스 적용할 때 항상 이제 인덱스 빌드 사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비트리 인덱스에서 아까 같이 값을 탐색을 할 때 이렇게 원하는 값을 찾고 했을 때 좀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깊이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정 페이지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전체 트리를 원하는 값을 찾을 때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데, 전부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탐색하지 않고도 이제 다음 값을 얻을 수 있는 로직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절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각 값에 대해서 뭐 인덱스 카운터가 막 계속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제는 요번 기능이 추가가 됨으로써 그 카운터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돌려봤는데, 뭐 간단한 익스플레인 그 쿼리 플랜입니다. 그래서 저 테스트 3라는 테이블에 그 인티저를 한 10만 개 정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테스트 3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아이디가 이제 1, 2, 3, 4, 5, 6, 7이 포함된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게끔 하는 그 쿼리 플랜을 그 결과를 쿼리 플랜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G16까지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덱스 히트가 15번이 일어났고 인덱스 스캔을 총 7번을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PG17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덱스 탐색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인덱스 카운트가 증가하지 않고 뭐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탐색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PG17에서는 이제 인덱스 히트가 쉐어드 히트가 3번만 발생했습니다. 약 5배 정도 이제 덜 발생시킨 거죠. 그리고 인덱스 스캔도 PG16은 이제 7번을 진행을 했지만 PG17에서는 인덱스 스캔을 단 한 번만 진행함으로써 기존 버전보다 더 이제 플랜 타임이라든지 실행 시간이 더 짧아지는 유의미한 그 피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요거는 이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 설명드리려고 잠깐 리마인드식으로 넣었는데, 요거는 앞서서 김영호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로지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예전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 슬롯이 있으면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PG17이 나오면서 이 슬롯을 삭제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 조치 지원 기능이 추가됐고, 그리고 특징적인 점이라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복제된 그 복제의 본 자체가 새로운 논리적 복제본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레플리케이션하고 논리적 레플리케이션의 차이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피지컬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의 스토리지를 전부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에 PG의 버전이 다르면은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함으로써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이슨입니다. 뭐 원래도 이제 포스트그레 제이슨비 데이터 타입 형태를 지원을 했고, 타입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제이슨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제이슨 측면에서 좀 강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MySQL이나 오라클이나 그런 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내용인데, 제이슨 테이블 함수가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트그레에서도 뭐 별다른 이제 너무 많은 이제 튜닝을 할 필요 없이 이번에 추가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좀 더 이전보다
좀 편하고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이 기능이 PG15 릴리즈용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좀 성능적인 이슈라든지 기능적인 디벨롭이 미완성이 되어가지고 15 때 잠깐 이제 나왔다가 롤백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이번 베타에서는 그 각 제이슨 데이터에 대한 중첩된 결과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능이 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디벨롭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상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제이슨 데이터를 이렇게 파싱을 할 때 뭐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에서 뭐 저렇게 타입 다 캐스팅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추가된 거를 좀 돌려보니까 제이슨 테이블에서 이제 그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있는 프로퍼티를 선언을 하고 그 컬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선언만 하면은 좀 깔끔하고 좀 원하는 형태로 좀 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좀 하나하나씩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머지라든지 카피 쪽에 대한 그 기능 향상도 있었는데, 이제 머지 같은 경우는 그 명령어 사용해서 뷰 자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카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행에 대한 익스포트 진행 시에 기존보다 약 2배 향상될 수 있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보안 기능 향상되고 뭐 백업 내보내기 증분 백업 수행하는 거 추가됐고 그리고 모니터링 쪽에 익스플레인 처리할 때 이제 실행 정보를 제공하는 그 뭐야 저거 최적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보관 옵션이 추가됐고 그 외에 이제 소요된 I/O 할 때 이제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백큐에 대해서도 이제 인덱스 정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표시가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양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테마는 이제 좀 더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처들이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3가지 정도가 이번에 좀 도입이 되려다가 안 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뭐 불필요한 셀프 조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들어가려다가 기능적인 이슈 때문에 이번에 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인 피처들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테마로 나눈 거는 포스트글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17 릴리즈 페이지에서 포스트글에서 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좀 필요한 내용들에서 정리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다른 관점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PG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에는 이런 게 좋겠지 저런 게 좋겠지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좀 이 3가지 방향으로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제이슨 지원 강화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포스트그레도 이제 함수 차원에서 제이슨을 핸들링 하는데 어려움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강화되면서 이제 제일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고가형성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링 인덱스라든지 뭐 비트리 같은 인덱스 스캔 효율을 점점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쿼리 처리 속도라든지 메모리 사용량 개선을 좀 더 좀 디벨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